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스케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스케치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컨텐츠를 기획해 보았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스케치 팁들은 연습 방법에 대한 방향을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이 팁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스케치를 바로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운동선수가 운동 방법을 이론적으로 익혔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운동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스케치는 채색을 하기 위한 밑그림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러프 스케치는 본격적인 스케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의 대략적인 분위기와 구도, 비례 등을 잡기 위한 스케치예요. 긴 선을 이용해서 대상의 비례와 기울기를 빠르게 포착해서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디지털로 그릴 때는 러프 스케치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러프 스케치를 따라서 본격적인 스케치를 하게 돼요. 풍경을 그려볼 건데요. 스크린 크기로 해서 해볼게요. 스케치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6B 연필을 많이 써요. 꼭 6B 연필을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HB 연필이나 나렌더, 테크니컬 연필 맞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6B 연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6B 연필을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실제 4B 연필이랑 쓰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4B 연필이나 6B 연필하고 쓰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눕혔을 때 표현되는 것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짙은 회색으로 해서 많이 그리게 돼요.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이 기울기를 먼저 잡고요. 이 기울기를 잡을 때 이거는 지금 수평이죠. 그래서 그냥 수평으로 하면 되는데 화지에서 어느 지점에 올 건지는 정해야 되잖아요. 이 지점에 오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지점에 오게 할 건지 가운데 오게 할 건지 이 지점에 오게 할 건지 이거를 정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사진을 참고로 해서 그릴 때 사진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사진에서는 가운데 지평선이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올라가게 그려도 되고 내려가게 그려도 되고 자기 의도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 큰 기울기 요거 잡아주고요. 큰 나무들이 대충 이 정도에 있다. 그리고 집 위치는 이렇게 네모로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게 러프 스케치예요. 사물의 위치와 크기를 대충 대략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개는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 이런 식 대략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꺼보면 러프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사진 위에 설명을 하려고 색깔을 이렇게 했는데 색깔은 어떤 색을 하든 사실 상관없어요. 러프 스케치를 한 뒤에 이 위에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스케치를 할 때는 러프 스케치를 한 레이어 바로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케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요. 낮춰서 이거는 밑에 거는 참고만 하면 되니까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부터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집을 먼저 이렇게 그려줄게요. 집을 그릴 때도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요 집에서 큰 기울기, 큰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요 안에 집 안에 있는 작은 창문이나 문같이 이런 작은 형태들은 나중에 그려주는 거예요. 큰 형태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건물을 그릴 때 직선이 잘 안 그어지는 경우에는 직선을 그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몇 초 동안 정지하면 직선으로 변해요. 정확한 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무를 그릴 때는 가운데 나무의 기둥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큰 형태를 위주로 나무의 외곽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동그랗게 생긴 나무가 있고 어떤 거는 끝이 뾰족한 나무가 있고 그런 특징들을 잘 포착을 해서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나무하고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나무,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를 그릴 때 자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보다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빠르게 그림이 늘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큰 형태를 먼저 그리지 않고 작은 형태 위주로 그리다 보면 큰 기울기나 형태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략적인 스케치가 되었을 때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선을 굵게 하거나 아니면 진하게 해서 강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림자나 어두운 명암이 생기는 곳도 스케치에서 표현을 해주면 나중에 색칠할 때, 채색할 때 좀 더 편하거든요. 집의 외곽선을 조금 더 굵고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외곽선이 이렇게 좀 균일하게 보이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균일하게 보이지 않게 사진에서 균일하게 보이더라도 그림에서는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음낮이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수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집을 좀 더 키우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데 리본 모양의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툴이 나와요. 여기에서 올가미 선택하시고요. 올가미 선택하시고 이렇게 형태를 수정해 줄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이동 툴이 나오거든요. 이동 툴에서 형태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죠. 같은 비율로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균등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집같이 이렇게 중요한 형태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할 때 더 편하겠죠. 물에 비친 형태들은 그린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더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를 이동 툴 선택해서 수직 뒤집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리고 여기 겹친 부분은 살짝 지워주면 되거든요. 지우개로 약간씩 지워주고요. 요거는 물 바로 밑에 비춰야 되니까 이 부분만 선택해서 옮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한 후에 이동 툴로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스케치가 끝났어요. 물에 비친 부분은 조금 더 흐릿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채색을 할 때는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채색 레이어를 따로 해서 채색을 하는 게 좋아요. 기울기를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 경우에는 수직 수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요. 수직 수평은 동작에서 캔버스, 그리고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켤 수 있어요. 그리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서 그리기 가이드 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격자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수평선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선의 강약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한 선의 두께로 스케치를 하기도 하지만 선의 강약으로 물체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물의 특징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한 선으로 표현하고 날카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물의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서 선을 진하게 그어주면 선으로 물체의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물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육면체를 그릴 때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구조가 바뀌잖아요.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이때 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여기에서도 쭉 가다가 여기에서 바뀌죠. 바뀌는 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만으로 물체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선은 뒤에 있는 선보다 더 강하게 해주면 원근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의 강약을 잘 주려면 사물에서 기울기가 꺾이는 지점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사물의 구조와 상관없는 습관적인 선의 강약은 오히려 그림을 지루하게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컵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약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 그 바뀌는 지점에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에 강약을 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선에 강약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체의 그런 구조와는 상관없이 일종의 패턴처럼 보이는 선의 강약, 이런 거는 오히려 그림을 지루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제 스케치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짧은 선보다 긴 선으로 스케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긴 선을 이렇게 한 번에 긋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이에 하는 것보다 타블렛에다가 하면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어서 생각만큼 잘 안 돼요. 매끈한 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스케치 연습을 하실 때 좀 긴 선을 쓸 수 있는 사물들을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매끄럽게 그리기 힘든 사람들은 스트림 라인의 수치를 좀 더 이렇게 수치를 줘서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식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면 자유로운 유연한 선을 그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힘을 빼고
선을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더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스케치를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